개인 열거주의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아니면 법인 포괄주의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 세우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5월 11일이었죠. 국토교통부에서 두 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주택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가 들어가겠다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 그리고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법인 설립이 많이 증가하더라. 원래 용도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사항이 있었고, 자, 두 번째, 특히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약간 놀랐어요. 아예 지역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매수 법인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풍선 효과를 좀 피해가는 그런 것들이죠. 자, 세 번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상당수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내가 법인을 할 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이런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몇몇 분들이 많이 물어도 보세요. 앞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어떤 것들이 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인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개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인과 개인은 서로 완전 다른 인격체예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인 제네시스 박이라고 합시다. 저는 개인 인격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소득이 나면은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에 대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게 이제 소득세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소득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제 법으로 만든 인격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땡땡땡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물론 법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주식회사를 하니까 주식회사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나로 몰아버려요. 개인처럼 8개로 하는 게 아니라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하나로 해버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돈을 벌면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즉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과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떤 개인이 돈을 벌면 이렇게 이자에서부터 양도, 퇴직까지 8개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 물론 향후에는 정부가 과세 근거를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어떤 가상화폐를 특별히 좋게 해주거나 특혜를 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로 다 들어가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 그래서 법인 소득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소득을 그냥 이렇게 다 넣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차이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은 열거주의, 즉 나열해 있는 소득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서 고정된 소득에서만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 내는 거죠. 열거된 소득만 과세 가능하고, 우리나라 소득세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요. 법인은 순자산 증가세라고 해서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과세, 즉 쉽게 말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열거주의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아니면 법인 포괄주의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요? 상대적으로 포괄주의가 더 많이 과세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차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이걸 판다, 그러면 확실히 세부담은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수가 3주택이고 이 중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대략 3,873만원 정도가 나와요. 지방세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법인으로 하면요, 양도 차익 1억에 대해서 여기 경비가 3,00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7,000에 대해서 내가 법인이 벌어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10%를 하기 때문에 700만원만 나와요, 원래는.
그런데 법인이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팔면은 토지 등 양도 차익이라고 해서 추가 법인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중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경비 빼기 전 1억에 대해서 10%가 붙어요. 그러면은 700만 나오는 게 1000만 원이 더 붙어서 17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것만 보고 3800보다 1700이 좋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추가 법인세를 과거처럼 30%를 올리면은 3,700이 되겠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들어온 돈, 법인에서 번 모든 돈, 이거를 내가 개인으로 빼가려면은 급여, 배당, 사업소득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한번 또 내야 돼요.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으로 함부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개인 사업자 마인드랑 같은 거예요. 이 개인 사업장에서 번 돈이 내가 번 돈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개인 소득세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또 차이를 보면은 법인이 굉장히 뭔가 혜택이 많은 걸로 생각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법인으로 치면 법인세죠.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각각의 세금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개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것 뿐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인에 있는 돈을 빼올 때는 세금이 또 들어간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쯤 들으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죄송하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과거에 세금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책이 2000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 반 1000페이지가 법인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페이지 중에서도 600페이지 그게 개인소득세고 그 600페이지 중에 한 100페이지 정도가 양도소득세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자금 출처 이거 용도. 그래서 이미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죠. 합동조사를 했죠. 그래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주택 매수한 경우 그리고 법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라고 대출을 해줬더니 이거를 주택을 산 경우 이게 이제 좀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 자금으로 바로 주택을 매수한 거는 이 부친이 부부한테 돈을 해주는데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을 빼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법인 돈을 함부로 쓴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크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법인은 실거래 특별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과 지역이 넓어지는데 특히 미성년자, 타지에서 많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특별히 더 하겠다라고 했고요. 조사 지역은 비규제 지역까지 더 확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거래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매수, 매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매수, 매도 다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서니까 법인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겠죠. 거래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 제출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본금 겨우 1000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해당 법인이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대표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법인에 쉽게 돈을 주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수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물론 알고도 그랬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과 법인 간 자금 출처. 이제 막 법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돈을 빌려주는데 그 부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연 4.6% 이자를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다 보면 해당 법인에서 계속 뭔가 비용이 나가요. 단순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기장료도 나갈 거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법인 자체의 수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법인 사실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이제 직방TV 채널이 대부분 다 1주택자, 실거주자 분들이라서 상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워낙 이제 이렇게까지 좀 이슈가 되고 심지어 정부에서 대책 방안까지 마련했다는 거는 조금 이게 과하게 흘러갔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무조건 좋다, 어떤 특혜가 있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자금 흐름간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또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내용 한번 잘 들어두시고요.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